오늘은 정말 오랜만에 찾은 의령입니다. 의령하면 떠오르는 대표적인 두 가지의 키워드가 있죠. 바로 의병과 부자. 임진왜란 때 나라를 위해 싸워준 수많은 의병들을 일으킨 곳. 그리고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기업의 회장과 창업주가 태어난 고장이기도 하죠. 그만큼 많은 인물을 배출한 고장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오늘은 의병과 부자, 이 두 가지 키워드 모두를 포함한 의인이죠. 조선시대 때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실천한 곽재우 장군의 여정을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이야기는 의령군 유곡면 세간마을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안채와 사랑채, 별당의 곡간까지 번듯하게 갖춘 기와집. 바로 망우당 곽재우 장군이 태어난 곳이죠. 저번 주에 창녕 남지 개비리길에 있는 마문산을 다녀왔어요. 거기서 곽재우 장군과 의병들이 첫 승리를 거둔 기엄강 전투에 대한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오늘 곽재우 장군의 생가를 방문하니까 왠지 기분이 설레하고 아주 묘합니다. 뭔가 기대가 되는 것 같아요. 네. 아, 참. 먼저 권위의 상징인 소슬대문을 지나 마당 안으로 들어가 보았는데요. 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예, 저는 어령군 문화관광 해설사 최혜자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여기가 곽재우 장군의 생가죠. 네. 예, 들어오면서 봤는데 굉장히 집이 넓고 커요. 네, 규모가 좀 크죠. 예, 곽재우 장군님께서 굉장히 부자였나 보죠? 네, 그 당시에 혼인 풍속에 따라서 예. 아버지가 이제 이쪽으로 장가를 오게 되는데, 강씨 무남 동료 딸한테는 이제 장가를 오게 됩니다. 예, 이제 안타깝게도 곽재우 장군 3살 때 네. 어머니가 돌아가시게 돼요. 네. 이제 다시 아버지께서 재혼을 하게 되는데 그때도 다시 무남 동료 딸한테로 이제 장가를 가게 되죠. 예. 그 분이 누구냐면 이제 태계 선생 사촌 처제예요. 예. 그래서 예. 이렇게 외가에서 재산을 다 물려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예. 아, 그렇구나. 네. 그래서 부자가 되셨구나. 네. 네. 그렇게 부유했으면 전쟁터에 그렇게 나가기가 쉽지 않았을 텐데. 네, 사실 자기 안위를 돌볼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그 당시에 선조 임금으로부터 과거에 급제를 했는데 무효 처리를 받게 되잖아요. 그러면 사실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 뭐 나라가 망하거나 뭐 그렇게 해도 사실 관심을 안 가질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의병을 일으키게 되는 동기 중에 하나가 그 대대로 나라의 녹을 먹은 관리의 후손으로서 나라가 망하는 것을 가만히 앉아서만 보고 있을 수는 없다. 예. 어떤 지식인의 양심이 가책이 있었다고 합니다. 아. 예. 예, 그리고 그 또 이렇게 의병 정함진 전투 나가기 전에 어떤 심정을 이렇게 이제 전했는 내용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벼슬아치나 백성들이 나라의 보살핌을 받은 지가 200년이 지났는데도 이 나라가 이렇게 위급한데 자기 살 계책만 세우고 아무도 나라의 어려움을 지금 돌아보지 않는다. 지금 나라도 일어나지 않는다면 이 300고을에 남자가 하나도 없는 것이니 어찌 망고의 수치가 아니겠느냐. 이런 얘기를 절규를 했었고 그리고 또 이렇게 위대한 힘을 발휘하게 된 것은 바로 이제 스승 남명 선생의 제자이기도 했었고. 아, 남명 선생의 제자예요. 예, 남명 선생의 어떤 철학이나 사상이나 뭐 그런 정서를 그대로 물려받아서 실천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남들이었다면 결코 쉽지 않았을 선택. 하지만 곽재우 장군은 한치의 망설임 없이 모든 것을 내려놓았습니다.
학문의 실천을 강조했던 남명 조식 선생의 가르침 때문이었을까요? 그 당차고 굳센 장군의 기상은 아직도 마을 곳곳에 깊이 뿌리 내리고 있었습니다. 이게 굉장히 커요. 이거 어떤 나무길래 이렇게 커요? 네, 은행나무입니다. 예. 몇 년 정도 된 건가요? 나이 한 600살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곽재우 장군 계실 때부터 그 전부터 여기 있었다는 거잖아요. 네, 각지우 장군을 아마도 만나본 나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야. 우리 의령에는 천년 기념물로 지정되어 있는 것이 5가지가 있어요. 네네. 그 중에 이제 살아있는 나무로 4가지가 되어 있는데 예. 그 중에 바로 한 나무가 이 은행나무이고요. 예. 이 나무 말고 예. 각재우 장군과 관련된 특별한 나무가 있는데 그 예. 나무 보러 가실까요? 네. 예. 마을 밖으로 조금 더 걸어 나오니 커다란 고목 한 그루가 또 하나 눈에 띄는데요. 이 나무 이름은 너티나무입니다. 예. 그런데 각기우 장군께서 이제 그 임진왜란 일어났을 때 의병을 모을 때 이 나무에 북을 걸어서 의병을 모았다 예. 해서 이제 걸현자, 북고자, 나무 숫자 이래서 이제 현고수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예. 의병을 처음 모았을 때 몇 명 정도로 시작을 하신 거예요? 예, 처음에는 집안에 데리고 있던 노비 10명으로 시작을 했다가 예. 이제 북을 걸어서 이제 북을 치고 예. 이제 사람들을 불러놓고 말하기를 예. 우리가 저 정암진을 잘 막으면은 예. 우리 고을을 지킬 수가 있을 것이다. 예. 우리가 가만히 아무것도 하지 않고 어떻게 죽음을 기다린단 말이요. 예.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예. 이제 기강 전투, 정암진 전투 예. 승리를 하면서 예. 이제 급격하게 군세가 늘어나서 한 2,000명 정도까지 됐다고 합니다. 와, 대군이 됐네요. 야. 그렇게 불어난 의병 부대는 남강과 낙동강을 거점으로 왜적을 물리쳤습니다. 그리고 그 승리의 중심엔 빨간 전투복 홍이가 있었다지요. 곽재우 장군 하면 홍이 장군으로 많이 알려져 있잖아요. 네. 근데 빨간 옷을 입으면 적군에게 더 이렇게 보이기가 들키기가 쉬울 텐데 왜 홍이를 그렇게 입었을까요? 네. 홍이는 각지우 장군 아버지께서 예. 황해도 관찰사로 있으면서 명나라로 이제 사신으로 가게 됩니다. 예, 그때 이제 황제로부터 받은 선물이라고 해요. 아마도 의병의 조직이 상대적으로 작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좀 더 강하게, 예. 좀 더 크게, 좀 더 많이 많다는 그런 걸 아마 보이기 위한 하는 심리전. 그리고 그 멀리서도 부하 의병들이 나를 쉽게 금방 알아볼 수 있게끔. 네. 그리고 적들한테는 어떤 공포심, 그 심리전에 예. 극대화를 시킨 것이 예. 정암진 전투 때 부하 의병들한테 예. 10여 명 정도 빨간 옷을 입게 해가지고 예. 이제 동해 번쩍 서해 번쩍 이렇게 아마 전략적으로 입은 것도 있고 예. 아마 심리전에 의해서 입은 것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또 다른 심리전이 있는데 예. 그게 바로 정암진 전투 때 예. 그 왜군들이 전라도를 가기 위해서 이렇게 이제 미리 사전에 그 정찰을 해요. 네네. 이제 아무래도 빠른 쪽으로 예. 빠르게 갈 수 있는 그 이제 표진봉을 딱 꺼져놨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그 각제 부대가 그걸 알아차리고 예. 딱 뽑아요. 예. 뽑아가지고 깊은 늪 쪽으로 딱 다시 꽂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왜군들은 그거 표징만 보고 이튿날 계속 이제 이렇게 진격을 하게 됩니다. 예. 그런데 이제 발을 이제 움직이다 보니까 푹푹 빠지고 예. 발을 옮길 때마다 예. 빠지고 하니까 이제 그때 이제 이렇게 집중적으로 공격을 하게 되고 아. 예, 치고 빠지는 전술. 의병들은 매복 전술이나 기습 예. 그리고 게릴라 예. 유격 전술로 해서 예. 그 왜군들을 이제 일망타진을 했다고 합니다. 장군님 손에 들고 있는 게 칼도 아니고 총도 아니고 다른 물건이 들려 있어요. 저건 뭐죠? 조선시대 무관들이 예. 지휘할 때 사용했던 어떤 지휘봉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는데 그 유사시에는 이제 무기로도 사용을 했다고 합니다. 아, 저게 무슨 뭐 쇠로 돼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아. 이름은 이제 등채라 하기도 하고 예. 철퇴라 하기도 합니다. 아, 철퇴. 오롯이 내 고장
내 나라를 위해 싸웠던 곽재우 장군과 의병들의 활약. 그 헌신적인 마음과 나라에 대한 고심은 전쟁이 끝난 후에도 계속됐다는데요. 유소명 9년 동안 식량 끊고 밥을 짓지 않았는데 어떻게 은명이 대궐에서 내려왔을까? 한 몸 편안히 하자니 군신의리 저버릴까 두렵고 세상을 구제하자니 신선되기 어렵다네. 그래서 의령 곳곳에는 의병들의 얼과 희생 정신이 아로 새겨져 있지요. 그 중에서도 의령 구경 중 제1경으로 손꼽히는 곳 충익사를 찾았습니다. 아, 의병탑. 야, 전투를 앞둔 의병들의 어떤 기상이 잘 표현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앞에 그 원형이 18개가 이렇게 쭉 있는데, 예, 18개가 이제 곽재우 장군을 포함한 희하의 17 장수들을 상징하는 탑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 홍살문을 지나면 드넓은 뜰악이 펼쳐지는데요. 여기가 이제 충익사 안쪽이죠. 네. 네, 충익사는 어떤 곳이에요? 네, 충익사는 네. 우리 의령의 상징이자 대표적인 곳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이거는 망우당 곽재우 장군과 희하의 뜻을 함께 했던 17 장수들, 예. 그리고 이름 없는 무명 의병들의 위패를 모시고 있는 사당입니다. 아, 그렇구나. 그리고 예, 매년 네. 이제 추모제와 함께 예. 의병제전 행사가 열리기도 합니다. 아, 여기서요. 네. 이야. 그리고 충익사의 또 다른 볼거리. 여기가 충의각이죠. 건물이 굉장히 화려해요. 네. 좀 독특하게 생겼거든요. 예,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화려하고 디자인이 특이합니다. 예, 이 건축은 조선 후기에 지어진 전통 건축 양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안에는 18 장군들의 어떤 본관, 벼슬 이런 것들이 기록되어 있는 명판이 이제 보관이 되어 있습니다. 예. 보시는 것처럼 불교 요소가 참 많잖아요. 우리가 극락 세계를 가보지는 않았지만 나라를 구한 의병장들이 좋은 곳에 가시라는 우리 의령 사람들의 마음이 담긴 건축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아, 예. 1910년도에 지어진 다포 8짝식 목조 건축물로 보존 가치가 높아 문화재로도 지정되어 있는 충의각. 화려하고 섬세한 자태가 시선을 한참 빼앗습니다. 야, 이 나무가 엄청 크네요. 네, 수영도 정말 예쁜데 지금 이제 속살이 다 드러나 보이네요. 이 나무는 정말 우리나라에서도 정말 오래되는 모과나무로 지금도 모과가 몇 개 달려있네요. 고요하고 한적한 연못가를 따라 겨울 산책의 여유까지 느낄 수 있었던 하루. 오늘은 곽재우 장군의 생가와 충익사 두 곳만 둘러보았지만 의령은 의병들의 역사와 혼이 담겨 있는 도시입니다. 참으로 의로운 도시가 아닐 수가 없는데요. 앞으로 의령을 찾는 분들에게 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름 없는 수많은 의병들이 지켰던 나라 사랑 정신을 새기고 기억하고 실천해 나갈 때 21세기의 진정한 의병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부자 기운이 많은 곳, 정신 문화가 깊은 곳, 우리 의령에 오셔서 좋은 기운을 많이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마땅할 의자에 편안할 영이라지요. 말 그대로 마땅히 편안한 고장. 망우당 곽재우 장군과 수많은 의병들의 얼과 염원이 서려 있는 의령이었습니다.